자, 오늘 하는 건 이제 활용 마지막. 참고로 이 속도 문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필수적으로 한 문제씩 나옵니다. 늘 나와요. 늘 나왔어요. 그래서 내신에도 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내신에도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네. 이 대수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마플이 처음 만들 때부터 오타가 너무 많았어. 아직도 많잖아. 그치? 저번에도 대수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빠른 정답이랑 애가 한참 자기가 풀어도 답이 안 맞고 계속 안 맞으니까 질문 나왔는데 나도 풀었는데 똑같이 나와가지고 해설 보니까 다 다른 거고. 자, 오늘 하는 건 이제 속도와 가속도. 요거 같은 경우는 물리를 하실 분들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물론 물리를 했다라고 해서 학원에서 그냥 선택만 한 게 아니라 물리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물리를 하지 않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문과 학생들이죠. 문과 학생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에서 속도가 속도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냐면 T가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 시간에 따라, 자, 우리는 결국 속도나 가속도,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속도나 가속도,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야. 맞죠? 위치라는 거는 내가 여기 있다가 1분 뒤에 여기 갔으면 1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인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가 내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 가속도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에 따른 변화로 모든 걸 만듭니다. 식을. 그래서 알파벳이 T가 들어갑니다. 왜? 타임의 T. 그래서 속도, 가속도 문제는 대부분 다 이 미지수를 T로 쓰는 이유가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P의 위치 좌표를 X라고 하면 X는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초 후에 몇 초 후에 어느 위치에 있다.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과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 봐봐. 어느 도로가 이렇게 있어. 도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해. 여기까지 가. 그러면은 요게 내가 3초 동안 걸렸어. 그럼 3초 동안 계속 똑같이 갈 수도 있어. 그쵸? 근데 어느 순간은 뛰다가 걸어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너희 생각해봐. 속도가 같아? 다르죠?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같이 변하고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평균 속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일정하게 가면 3초 동안 일정하게 몇 킬로로 가면 3초 동안 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그 속도를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쵸? 물론, 너네 부모님 차 타봐도 알잖아요? 내가 집에서 학원까지 오는데 어머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50km 신호도 무시하고 다 그냥 그대로 달리는 거 아니잖아? 신호가 막 나오면은 멈추고 그러면 속도가 0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 뭐 차가 없으면은 60km, 70km 갔다가 또 차가 앞에서 끼어들고 뭐 막으면 뭐 30km, 40km 줄어들었다가 뭐 어린이 모이니까 뭐 30km 줄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 속도로 계속 가면 3초 동안 갈 수 있다. 이걸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우리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랑 같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너무 어렵죠? 그쵸?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속도가 뭐냐? 속도. 나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면은 틀려요.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는 속력입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속력이 나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야. 속도는 뭐냐면 그냥 방향까지 존재하는. 내가 이쪽을 가는 걸 플러스라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건 마이너스 속도야. 그러니까 내가 일로 30km를 달리든 이쪽으로 30km를 달리든 내
속력은 30이야. 근데 이쪽으로 30으로 달릴 때는 너희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미안. 내 기준으로 오른쪽을 봐가지고 이쪽으로 달릴 때는 플러스 30이야. 이쪽으로 달릴 때는 마이너스 30이죠. 그쵸? 속도에는 방향이 붙어요. 그래서 부호가 붙습니다. 부호가. 그러면 속력은 속도를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속력에는 방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현재 가고 있는 빠르기만 말하는 거예요. 빠르기만. 근데 속도는 방향까지 생각해서. 됐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속력을 이제 속도는 방향도 존재하고 빠르기도 존재하는 걸 우리는 속도라고 한다. 그러면 자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을 여기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속도를 보통 기호로 V로 씁니다. V. 그래서 VT 보통 V라고 하고 VT라고 보통 많이 써요. 시간에 따른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 10초 후일 때 속도가 얼마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속도, 가속도 이거 다 상관없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위치에 대한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이 있을 거잖아. 그쵸? 그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x가 아니야. 시간이 우리가 변수니까. 그쵸?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속도가 되고요. 그리고 가속도는 말 그대로 가속도의 뜻이 뭐야?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맞죠? 가속도의 뜻이 속도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속도의 증가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적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적분할 때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용어들이 되게 어렵게 생기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해결책은 하나야. 위치에 대한 식을 알면은 속도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고요. 속도에 대한 식을 알면 가속도에 대한 식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적분까지 배우면 속도만 알아도 위치에 대한 식도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을 던지는 걸 생각해봐. 자, 위로 가는 걸 플러스, 아래로 내려오는 걸 마이너스라고 해볼게. 공을 위로 싹 던져. 그러면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면은 속도가 어떻게 돼? 딱 멈추죠. 공이 중력 때문에 영원히 올라가지 않고 쭉 올라다가 중력이 땡기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 그러다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멈추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다시 반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속도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게 속도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보시면 FT가 부호가 바뀌는 구간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플러스 가다가 여기서 딱 멈췄어. 여기서 그 속도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왔다가 멈췄어. 멈추고 돌아서 다시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뭐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감소한다고 하진 않아요. 마이너스로 가는데 속도가 감소한다라고 하진 않아. 그래서 음수일 때는 그냥 운동 방향이 음의 방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 됐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대로 위치에 대한 그래프와 속도에 대한 그래프. 그래서 너희 잘 봐야 될 게 여기가 X인지 V인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X로 써있으면 위치고 V로 써있으면 속도고. 그래서 그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인지 위치 그래프인지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를 미분해서 속도를 찾을 건지 아니면 이 속도를 보고 뭔가를 찾을 건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변화율, 얘는 시간에 대한 어떤 도형의 크기의 변화율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물에다가 짠한 물에다가 돌멩이 던졌을 때 한잔한 물에 돌멩이 던지면 어떻게 돼? 동그란 원형 모양의 물결이 일어나죠. 그럼 이 물결이 시간에 따라서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결국은 길이의 변화율 또는 넓이의 변화율 또는 부피의 변화율 시간에 따라서 부피가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시간에 따라서 넓이가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시간,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야. 그럼 우리 변화율이라는 건 뭐야? 순간 변화율 말할 때 변화율이죠. 그치? 말 그대로 넓이, 부피, 길이에 대한 식을 미분을 하면 그게 변화율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왜냐면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구할 때 매번 뭐 A에서의 변화율, 3에서 시간 3초일 때 변화율, 5초일 때 변화율, 7초일 때 변화율.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그게 뭐야? 7초일 때 미분 계수, 5초일 때 미분 계수. 맞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아, 5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변화율이라는 건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야. 어느 시간, 특정 시간대의 변화율을 찾아라. 그러면 그 시간대의 순간 변화율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순간 변화는 어떻게 구해? 위치를 미분해서 또는 길이를 미분해서 넓이를 미분해서 부피를 미분해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부피든 넓이든 길이든 뭘 해야 되냐면 시간에 따른 식을 찾아내야 돼. 시간에 따라 t초는 이 원의 넓이는 얼마다, 직선의 길이는 얼마다, 아니면 부피가 얼마다 이런 거를 찾아내야 돼. t초일 때. 됐어? 됐어? 그리고 나서 그걸 미분하게 된 게 우리는 변화율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문제를 좀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해봐. 자, 이런 문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주 봤죠? 20m per 세크 속도로 지면은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는 t초 후의 높이를 x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핵심은 요거까지는 요걸 설명하기 위한 그쵸? 사실 요것만 필요하다 우리한테는 됐죠? 그럼 이제 너희가 해석해야 될 거는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 자, 여기서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 아까 뭐라 그랬죠? 속도가 0이다. 맞아요? 그러면 자, 이거를 미분한 거. x를 미분한 게 속도야. 속도야. 맞죠? 그러면 20-10t 이거야. 그럼 속도가 언제 0이 돼? 2초일 때 0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물체는 밑에서 쏘아 올리면 2초 뒤에 속도가 멈춥니다. 최고 위치에 도달하는 거야. 2초 뒤에. 됐어요? 그럼 2초 뒤에 높이는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0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됐지? 그러면 t가 2초일 때 속도가 0이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0-20이니까 20의 높이에 있다.
물론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푼다 그러면은 20 마이너스 5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플러스 20 이렇게 쓰죠? 요거랑 똑같이 나오죠?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가 알다시피 이거는 그냥 공 쌓올린 것만 최대값 할 때 t가 2초일 때 최대값인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도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찾았어요. 맞죠? 미분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을 알 때는 이렇게 속도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는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이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지면에 닿을 때 시간이 몇 초인지 찾으면 되죠. 지면에 닿았다. 그 얘기는 뭐야? 뭐가 0이지 이번에? 지면 기준이니까 우리는 기준을 무조건 다 지면을 보는 거야. 지면을 기준 높이가 0인 거죠. 지면에서 떠왔잖아. 그치? 높이가 0일 때야. 그러면 이 높이가 0이라는 거야.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 될 때 시간이 필요한 거야. 뒷면에 있을 때.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나오면 t 제곱 마이너스 4t는 0. t는 0 또는 4죠? 그쵸? 그러면 0 또는 4니까 0 또는 4니까 0초일 땐 당연히 지면에 있는 거잖아. 지면에 던졌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0초가 아니죠? 그러면 4초일 때 속도를 보는 거네. 맞아? 그럼 t가 4초일 때 여기다 대입하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40이니까 마이너스 20이 우리가 원하는 지면에서의 속도네. 됐어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있어. 선생님, 지면에 맞으면 속도 멈췄잖아요.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맞죠? 근데 닿기 직전까지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닿는 그 순간에 딱 그냥 0이 딱 아예 이제 박히면서 멈추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딱 직전까지의 속도가 딱 마이너스 20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게 다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한대요. 제동을 건 후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한다. 그러면 제동을 걸었다는 뜻이 뭐야? 내가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던 소리야, 맞죠? 그러면 아직까지 가고 있다가 이제 딱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위치가 변하고 있는 거야. 맞죠? 맞죠? 그랬을 때 제동을 건지 t초의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럼 속도 구하라. 어떻게 미분하라고. 미분 v t 미분하면 60 마이너스 10t. 그쵸?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아까 가속도 얘기를 이거 안 했구나. 가속도는 이제 a로 씁니다. a로. 아마 과학에서도 a로 쓸걸? 그러지 않나? 내가 물리가 기억이 안 나서. 야. 그래서 마이너스 10입니다. 가속도는. 됐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10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부터 마찰은 일정하잖아, 결국은. 맞죠? 마찰이 일정하게 되면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거야.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거는 속도의 증가량이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고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야.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물론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약하게 밟았다, 세게 밟았다, 약하게 밟았다 그런 것까지 따지지 말고요. 그치? 그런 건 따지지 마라. 그러면 속도와 가속도는 이렇게 되고요.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 자, 정지했어. 정지했대. 속도가 어떻다? 0이란 말이죠. 멈췄으니까. 그럼 몇 초 뒤에 멈춰?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6초일 때 멈추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나는 6초 동안 이동을 한 거야. 맞죠? 이동한 거리, 여기다 6을 대입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360 빼기 36 곱하기 180이냐? 그래서 내가, 제동한 거리는 180m를 움직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80m 동안 움직였다가 멈춘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너네 전철 기관사 하는 사람들이 제동거리를 생각하고 그 거리를 생각해서 역과 얼마가 남았을 때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고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제동거리가 막 10m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있어요. 급정거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동거리가 짧으면 문제가 있죠. 그 커다란 전철이 순식간에 멈출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됐나요? 자,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x, 시간에 따른 위치가 x래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0초일 때는 0초일 때 몇이야? 0이죠? 0초일 때 0이죠? 그러면은 이 p라는 애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야. 0에서. 수직선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여기 0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x야. 1초일 때 어느 위치에 있고, 2초일 때 어디 위치에 있고, 3초일 때 어느 위치에 있고, 요 전부터 어떤 P가 시작을 해서 출발해서 막 지만대로 여기서 좌우로 돌아다니는 거야. 혼자. 그랬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자, 요거 핵심이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언제라고? 속도가 0일 때라. 내가 반대로 갈 거면 멈췄다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멈췄다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속도가 0일 때의 시간을 찾으시면 돼요. 속도씩 찾아야 되죠. 미분의 VT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 그럼 0이 되는 t값은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 바꿔서 쓰자.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가 0이 될 때니까 3, 1, 5, 1 마이너스니까 t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5 맞죠?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시면은 문제가 있죠? 방법 알면 나도 알려줘.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 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시간이. 그쵸?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디에도 시간은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조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시간을 음수로 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기본 전제 조건은 무조건 시간은 양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시간은 양수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음수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몇 초일 때? 3분의 5초일 때 멈추네. 맞지? 그럼 3분의 5초일 때 멈추니까 그때 가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속도 AT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2네요. 그러면 내가 언제? 3분의 5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A의 3분의 5는 마이너스 6, 3분의 5 플러스 2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8의 가속도를 갖고 있다. 됐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식 세우는 게 좀 귀찮을 뿐이야.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보통 모의고사에 나오는 게. 그래서 요거 아마 거의 대부분 다 3등짜리일까? 그렇게 안 어려워가지고.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하여 C가 에서의 좌표를 각각, 얘가 P야. P에 대한 위치, 얘가 Q에 대한 위치야. 됐죠? 됐죠? 위치, 각각의 위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쓸 때 XP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XQ 이렇게 써요. 위치에 대한 식을 보통. 그럼 속도 쓸 때는 VP, VQ. 가속도 쓸 때는 AP, AQ. 아래첨자로. 일반적으로 쓸 때. 자, 출발한 후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속도식을 일단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V, P.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VQ T는 M.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쓰는 겁니다. 둘이 같아진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방정식 활용. 이거야. 함수를 그렸을 때 얘가 M이고 얘가 VT고 VPT고요. 몇 번 만나야 된다고? 3번 만나야 된다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방정식이랑 똑같은 문제야, 결국은. 그때 찾고 극소 찾고 요 사이에 있어야 3번 만나는 거 아니야? 맞죠? 같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12t 제곱 마이너스 18 너무 더러운데요? 이게 맞아? 제곱 이런 씨. 그래 그래 36t 그래 너무 너무 더러웠어. 얘가 0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12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면 안 되지 않냐? 그래. 24t. 이렇게 맞죠? 1학년 할 땐 이렇게 계산 실수 안 하는데. 왜 너네랑 수업할 때만 계산 실수가 이렇게 자꾸 나오지? 그래서 12, t-1, t-2는 0. 그럼 여기가 1초일 때, 여기가 2초일 때, 맞죠? 그럼 1초일 때 극대와 극소를 찾으면 되겠네. 1초일 때 극대값은 여기다가 1 넣는 거니까 28에다가 18 빼니까 10. 2 넣으면은 야이씨 32. 4 곱하면은 72. 48. 8인가요? 예? 그쵸? 됐어요? 그러면 M값의 범위는 8부터 14이죠? 그쵸? 요렇게. 됐어요? 계산 맞죠? 맞다고 해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다음. 수직선이 이런 움직이는, 자, 이거는 솔직히 내신에 나오면 개꿀이야. 이거 내신에 나오잖아? 이거 아마 물리에서도 이걸 보지 않았어? 이거 첫 번째 체크할 거. VT네, VT. 속도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다. 그래서 알아야 될 거. 속도 그래프에서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움직임이 바뀐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0이 돼서 부호가 변하는 거죠. 그쵸?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갔고. 그래서 여기서 방향 바꾸는 거야. 그럼 2초랑 5초일 때 방향 바꾸는 거 맞네. 자, 니은.
2초일 때 위치는 원점이다? 자, 봐봐. 이게 이렇게 남는 거거든? 내가 속도가 늘어나면서 가. 플러스 방향으로. 하다가 어느 2초, 1초 뒤에 속도를 점점 줄여. 그럼 원점으로 가? 아니야. 봐봐. 이렇게 속도를 여기까지는 1초 동안 늘렸어. 1초 동안 늘렸어. 속도를 늘려서 갔어.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방향은 안 바꿨잖아. 우리가. 맞지? 방향이 바뀌진 않았어요. 1초 동안 더 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춘 거야. 멈춘 거야. 그럼 원점은 여기인데, 내가 아직까지는 여기 왔잖아요. 맞지? 그럼 나 원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맞죠? 자, 다음. 원점인 아닙니다.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사실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적분을 배우면 이거 위치, 이동한 거리, 이거 넓이야. 물리에서 하지 않았니? 했어? 했지? 그치? 물리에서 이 넓이가 움직인 거리, 이동한 거리입니다. 물론 이제 물리를 안 하신 분들은 이걸 모르죠. 이건 적분가만 배우는 거야. 이 넓이가 그래서 나중에 적분까지 개념이 이어지는 건데. 자, 3초부터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0이다. 자, 이거죠. 여기에 기울기가 몇이야? 0이죠.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있죠? 가속도 0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좀 어려워할 텐데, 그냥 식만 세울 줄 알면 돼요. 해봐. 해봐. t초 동안, 이제 수지가 출발하는 t초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래. 수지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출발해, 얘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그림을 옮겨놓을 수 없으니까.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쭉 걸어가는 거야. t초 동안 갔어. 그쵸? 그러면 얘가 시간 1초에 1.5씩 가는 거야. 그쵸? 그럼 t초 동안은 얼마 간 거야? 1.5t만큼 갔어요. 맞죠? 1.5t만큼 갔어.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1.5t입니다.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그때 수지가 출발한 뒤 t초 후에 그림자 길이를 x라고 할 때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네. 어떻게? 뭐 쓸까? 어제 많이 보던 그림 같지 않아? 닮은비. 그치? 이거 대 x 대 x 플러스 1.5t는 1.6 대 높이 4. 맞아요?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물론 이런 문제 하기 전에 단위 체크 잘 하셔야죠. 그치? 여기에 가끔 이렇게 줍니다. 수직 키가 160cm이다. 여기다 160 갖다 집어넣으면 난리 나요. 맞죠? 160 집어넣으면 난리 나요. 단위 맞추는 거는 초등학교 때는 단위 맞추는 거 안 했구나.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이 곱하면 야이씨 1.6, 1.5로 곱해야 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씨 1.6x 플러스 1.6, 1.5 더 곱하면 몇이냐? 90, 16, 150, 1.5인가요? 왜 1.5가 되지? 그럴 리가. 2.5구나. 그래, 곱했는데 1.5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2.5t는 둘이 곱한 거 다 x. 맞죠? 그럼 이항하면 2.4x는 2.5t. 그래서 x는 24분의 25t. 이렇게. 맞죠? 그래서 24분의
25t. 뭐 약분 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자, 요거 3번이랑 4번 비교 잘해야 된다. 3번이랑 4번 많이 헷갈리거든? 자, 3번은 뭐냐면 그림자의 끝이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x를 미분했을 때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얘는 이 그림자 길이, 내가 이 x라는 건 그림자 길이잖아요. 맞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24분의 25가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길이의 변화율. 됐어요? 그래서 24분의 25를 이거 몰라. 소수로 나왔을 텐데 책에 소수로 나오지 않았니? 1이네? 뭐야, 어디다 계산 잘못했니? 이런 씨. 16 곱하기. 잠깐만, 이거 80이구나. 그러네. 이씨. 자, 그럼 x는 t네요, 결국. 그치? 미안. 그래. 너무 더럽더라, 어쩐지. 자, 그러면 x는 결국 t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1이야. 맞아요? 그러면 자, 그림자 끝이 변하는 거야. 그림자 끝이. 자, 다음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여기 있어. 가로등 밑에 있어. 그림자 어떻게 나? 그림자의 원리가 뭐야? 빛이 나를 비추면 내가 막은 범위만큼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빛이 여기서 나를 비췄을 땐 여기 바닥에만 그림자 머리 부분이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 내가 요만큼 걸어왔어. 요만큼 걸어왔어.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요만큼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머리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여기 왔을 때는 그 머리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니까 요만큼이 그림자의 끝부분이 움직인 거리야. 맞아요? 10초 동안 얼마 움직였어? 1.5t랑 얘가 t니까 2.5t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거를 미분한 값 2.5가 그림자 끝부분이 움직이는 속도인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림자의 끝부분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인 거고요. 차이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길인지 그림자 끝부분인지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두 개가 달라. 자, 부피도 마찬가지. 부피도 한 변의 길이가 10인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른 문제네요. 위에 거 따로 보고 이건 아래 그림은 아래 문제네. 굳이 이렇게 같이 쓸 이유가 있나?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그쵸? 얘가 1초에 2cm씩 늘어난대요. 그러면 t초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t초 후의 길이를 생각해. 그러면 요만큼이 2t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 플러스 2t가 된 거야. 맞지? 맞지? 그때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넓이를 구해야 돼요. 넓이 ST t초 후의 넓이 10 플러스 2t의 제곱이 넓이죠. 맞아? 그러면 넓이가 400이 될 때는 몇 초일 때야? 몇 초일 때 400이 돼? 5초일 때 400이 되죠. 맞아요? 5초일 때 400이 됩니다. 넓이가. 맞지? 맞지? 그러면 5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라는 거예요, 이제. S 프라임 T. 미분하면 어떻게 돼? 2. 10 플러스 2T 곱하기 2. 그래서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4배. 이렇게 되겠죠. 요거 안에 거 미분한 거 한번 곱하는 거니까. 맞죠?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미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안 되면 전개하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변화율이야. 몇 초일 때? 5초일 때 변화율 대입하라면 5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S 프라임 5는 4 곱하기 20. 그래서 변화율은 80.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식을 해올 줄만 알면 끝나.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 오른쪽 그림 같이 유명한 식. 높이가 20인 직원뿔 모양 용기의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초당 2분의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는데요. 자, 그럼 t초 동안 물을 부었어. 그럼 t초 동안 물을 부었으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 여기서, 그쵸?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래서 2분의 1 t만큼 반지름이 늘어났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의 부피 반지름의 길이가 4일 때니까 몇 초일 때야? 반지름의 길이가 4일 때니까 몇 초일 때 4가 되죠? 여기가 4가 되려면 8초일 때 4가 되죠. 그래서 8초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부피를 식을 세워야 돼요. 부피, VT. T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니까 높이가 필요하네. 맞죠? 그럼 일단은 반지름은 알고 있으니까 4분의 1 T제곱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를 세워야 돼. 어떻게 세우지? 또 닮음이죠? 닮음? 그러면 요거 H라고 하면 H 대 20은 2분의 1 T 대 10 이거잖아요. 맞지? 요거 대 요거. 이거 대 전체 높이는. 그러면 10T는 10H. 그래서 H는 T. 그래서 얘가 T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T. 그래서 4분의 1 T 세제곱이 부피가 됩니다. 됐죠? 그럼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뭐야? 미분해.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미분하면 V 프라임 T는 4분의 3 T 제곱. 그럼 몇 초일 때? 8초일 때니까 8초 대입하는 거니까 V 프라임 8은 64, 16 곱하기 3, 48?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피를 t에 관해서 찾고 길이를 t에 관해서 찾고 넓이를 t에 관해서 찾고 이런 식으로 t에 관해서 식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시간은 문제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이가 몇일 때, 뭐가 몇일 때 이렇게.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속도가 속도 내용입니다.